족저근막염.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양쪽 발목뼈를 똑같은 높이로 얼라인을 해주고 있는 피도테스트 전이나입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전공했지만 디즈니 애니메이터가 되어서 15개의 만화 영화를 그렸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움직임이 어떻게 무게와 지면 박력, 즉 Ground Reaction Force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큰 영화 화면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캐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들리스트가 되어서 애니메이터의 눈으로 항상 몸무게와 Ground Reaction Force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발의 구조와 발의 기능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 아치를 만들고 있는 작은 관절들의 모임인 타살 관절이 다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의 발목뼈가 삐뚤어져 있고 그 위에 서 있는 온 몸도 다 삐뚤어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정렬을 해주면 우리 몸이 발부터 바른 자세로 서게 되어 관절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목뼈 정렬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됐고 양쪽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세워주는 커스텀 올타릭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양쪽 발목뼈를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는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원인을 제거해서 이 족저근막염을 방지하고 또 그 통증을 빨리 없애고 나서 제대로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족저근막염도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족저근막은 타살관절 밑에 있는데 여기 발뒤꿈치뼈 바닥 앞쪽에서 하나의 두꺼운 인대로 시작해서 이 타살관절을 지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5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발 앞볼을 만들고 있는 5개의 메타타살뼈 머리에 붙어 있는 근막입니다. 그래서 이 근막에서는 페이시아, 즉 막이라고 하는 연결 조직이 아주 많이 이렇게 사방에서 퍼져나와 가지고 그 근막하고 그 위에 있는 발바닥 근육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타살 관절을 쫙 감싸 가지고 그 근막이 이 아치 부분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단단한 근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근막은 원래 빼고 보시면 아주 조금 타살 관절이 1에서 2mm 정도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때에 요만큼만 움직여야 되는 아주 단단한 근막인데 이 타살 관절이 정상 각도 안으로 무너지면 이 발 아치가 길어지면서 이 족저근막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살 관절이 점점 심하게 무너지다 보면 그 안에 이 조직들이 찢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증상은 주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바닥에 첫걸음을 이렇게 내디디면서 오는 통증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통증이 생기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지 않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저근막도 조금씩 그 정상을 넘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다 부어있는 상태인데 밤에는 우리가 누워서 이제 8시간 자잖아요. 그러면 이 잘 때는 타살 관절이 무너지질 않으니까 그 부어있던 족저근막이 자는 동안에 낫게 되지요. 그런데 매일 낮에 돌아다닐 때는 살짝씩 늘어나서 부어있다가 밤에는 또 낫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낮에는 늘어났다 밤에는 또 나았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이 족저근막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타살 관절이 점점 심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이 족저근막도 더 심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아예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이 조금씩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주 조금씩 찢어질 때에는 대부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밤에 자는 동안에는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족저근막이 제자리로 가면서 그 찢어진 부분들이 이제 다 붙으면서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닥을 또 디디면 타살 관절이 다시 쫙 무너지면서 그 밤새 동안 나았던 족저근막이 단번에 확 찢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 통증이 오는 것이죠. 아우치! 그러면 사람들은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본 원인은 거기 계속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올다리걸 신어주지 않고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통증이 없어도 이 족저근막염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인 타살 관절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양쪽의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정렬해주는 정확한 올다리걸 신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타살 관절이 몸무게가 가도 무너지질 못하니까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족저근막염이 생겼어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정확한 올다리걸 신어주면 타살 관절이 무너지지 못하니까 밤새 동안 나은 족저근막이 다시 찢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 낮에 아무리 걸어 다녀도 타살 관절이 무너지지 못하니까 낮에 걸어 다닐 때에도 계속 힐링이 되면서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양쪽 발목뼈를 똑같이 해주는 올사릭은 발목뼈 정렬 테스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몸무게가 똑바로 발로 떨어지도록 걸으면 우리 몸의 관절과 그 관절을 연결해주고 있는 모든 인대들, 그리고 그 관절 주위를 지나가고 있는 힘줄들의 문제가 생기기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들, 그래서 발이나 발 위에 서 있는 주요 관절들, 무릎 관절, 고관절, 허리 등에 오는 통증은 무슨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이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타살 관절이 아주 조금씩 무너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다쳤어도 이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면 그 다친 부분들의 관절들이 정렬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지 않으면 온몸이 계속 발부터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낫게 되니까 제대로 나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족저근막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족저근막염이 있다가 어떤 분들은 코리존 주사를 맞고 나았어, 뭐 운동을 해서 나았어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올다릭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삐뚤어진 상태로 나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타살 관절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기 전에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지 않아 이 타살 관절이 점점 심하게 무너지면서 이 족저근막이 점점 심하게 늘어나다가 결국은 찢어지면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면 이 타살 관절이 무너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이미 족저근막염이 생겼어도 이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면 그 무너졌던 타살 관절들이 다시 정렬이 되면서 그 통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찢어졌던 부분들도 서서히 제대로 낫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이 발가락 옆이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 발음하기 좀 어렵죠? 무지외반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200개가 넘는 그림을 그려서 2권의 책을 아마존에 출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